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어떤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셨나요?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정하는 말들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인정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담비와도 같다고 해요. 또 인정하는 말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내적인 가치와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인정하는 말을 잘 듣고 자란 아이와 인정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 2가지 유형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피아노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러 가기 전에도 피아노를 항상 치고 있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쪼로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는 정말 피아노를 즐기면서 좋아하면서 피아노를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뒷 배경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외할머니께 여쭤보았어요. 혹시 피아노를 칠 때 부모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정말 칭찬 많이 해줘요. 어떤 날은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딸아이가 피아노로 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대요. 너가 피아노를 치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아도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진짜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칭찬의 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가 피아노 치거나 악기를 띵동거리거나 하면 너무 커서 다른 집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조용하면서 연주를 시키려고 하고, 또 매일매일 듣는 반복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은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 친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치진 않았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꼭 인내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과 반대로 인정하는 말이 부족한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이를 옆에다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끈기가 없어요. 뭘 시켜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어머니가 있는 자리 옆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도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끈기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팠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끈기가 없이 태어난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끈기가 없는 아이로 확정 지어버린 부모님의 잘못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저자 중에 김수영 씨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잘 모를 적에는 음식이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대요. 내가 다양한 세계의 각종 음식들을 다 먹어봐야 진정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끝내 찾을 수 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경험을 해봐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데,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진짜 끈기가 없다면 끈기가 없고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건 단지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끈기를 가지고 옆에서 다 도와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충분하게 시켜주지 못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을 하면서 부모님의 인정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정말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째로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감사한다고 표현을 해주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이 인정하는 말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추상적인 단어 자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을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꼭 껴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읽어줄 때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주변 환경이 모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상태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는 칭찬하는 말인데, 칭찬하는 말은 아이들이 한 일, 그리고 업적,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을 경우에 칭찬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 아이가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칭찬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당하고 정말 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절대로 거짓말이나 거칠애처럼 칭찬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효과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혼내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는 말이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는 말의 또 하나는 격려를 해주는 말이에요. 격려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데, 아주 잘했어. 넌 정말 훌륭하구나. 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격려를 해주는 말은 자녀들이 사회생활의 기술을 배우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다면 너가 다른 친구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그 아이가 경청하는 기술을 더욱더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런데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적이 바로 분노라고 해요. 분노의 감정을 많이 가진 부모들일수록 자녀들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되는데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또 부모를 엄청 혐오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런 분노나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부모님이 감정이 풍부하고 원기가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잘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내 스스로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격려를 해주는 것은 자녀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과 같은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지도를 단지 금지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술 마시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대들지 마라. 물론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금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최고의 사랑은 금지시키는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래요.
사랑으로 지도를 할 때 최종적인 목적은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스스로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해요. 지도하는 말을 사랑스럽게 잘 사용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관심사나 능력을 좀 더 많이 관찰을 하면서 그런 관심사를 아이들에게 북돋아서 말로 칭찬을 해주고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부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랑이 담긴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내 아이의 친구들의 결점을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를 들면 네 친구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고 해요. 인정하는 말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지만, 특히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한다는 말에 절대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해요. 혹시 우리의 아이들이 굉장히 무기력하지는 않나요? 여기 책에 무기력한 아이 토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든 흥미를 갖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토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에 여태까지 토드에게 선물을 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봉사를 많이 해주었지만 항상 그 아이에게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아이에게 사랑과 너를 좋아해, 너를 앞으로도 잘 돌봐줄 거야,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들을 많이 해주었었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해주고 났더니 토드의 모습이 훨씬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른 부모들이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들을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 이상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라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알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부모님이고 또 어떤 모습의 선생님인가요? 그동안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보다 비난과 금지와 분노가 섞인 화가 많았었다면 오늘부터 우리 조금씩 바꿔나가는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